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위치한 세뮤얼 메리트 대학교의 4학년이었던 26살 미셸은 의과 학생으로 당시 한 병원에서 인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요, 병원에서 일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고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사건의 그날인 2011년 5월 27일, 그날은 미셸의 인턴십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 날이 지나면 그토록 원했던 자격증을 취득하고 정규 의료 종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토록 바랬던 날. 거기다 금요일이었어요. 다음날 또 쉬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미셸은 그날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경 잠시 쉬는 시간이 됐고 병원 선배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 맞다, 나 차에 뭘 두고 왔네. 잠시만, 나 차에 가서 뭐 좀 가지고 올게. 그렇게 미셸은 교수님의 허락을 맡아 잠시 병원 맞은편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나 흘렀을까요? 원래 저녁 때가 되면 병원의 한 사무실로 인턴들이 다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미셸이 안 와. 얘는 차에 뭐 가지고 온다고 나가놓고 어디 간 거야? 교수님과 동료들은요, 미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도 안 받아. 이에 직장 동료 한 명이 미셸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경비원을 불러 둘이 같이 미셸 차를 찾기 시작합니다. 차에 갔다 온다던 애가 연락이 안 되니까. 그렇게 주차장에 딱 도착했는데 바로 정면에 흰색 차가 다가오는데 저거 미셸 차 같아. 직장 동료는요, 그 차를 향해서 미셸! 미셸! 계속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차, 동료를 보더니 방향을 획 틀어 다 무시하고 그냥 주차장을 빠져나가버리네. 이 모습에 경비원하며 동료 다 벙찐 거예요. 뭐야? 방금 미셸 차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냥 가지? 우리 봤을 텐데? 미셸 아닌가? 사람 척이요. 좀 뭔가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동료는 바로 경찰을 부릅니다.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요, 제일 처음에 이 미셸이 혼자 직접 운전해서 잠수 탄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미셸이 우울증은 없었는지, 최근 고민 같은 건 없었는지, 혹시 미셸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사람은 없었는지 모두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런 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제 자격증도 나온다고, 이제 자격증 나오고 다 끝났다고 신나가지고 있던 애다. 평소 의사가 되기를 너무 원했던 애였기에 인턴 기간 동안 너무 행복해했었다. 그리고 제일 큰 게요, 만약 미셸 스스로 잠수를 탄 거라면 이거 봐라. 지금 우리 병원 사무실에 미셸의 지갑, 가방, 신분증 다 그대로 있다. 스스로 잠수를 탄 거였다면 이거 다 가져갔겠지. 100% 무슨 일이 벌어진 거다. 경찰은 미셸의 차가 있던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땅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땅에 피가 묻어있네. 이거 누구 피지? 조사해 봤더니 딱 미셸 피로 나온 거예요. 곧바로 경찰은 CCTV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셸 차가 주차되어 있던 곳이요, 딱 사각지대인 거예요. CCTV에 안 보여. 미셸이 자기 차로 걸어가는 모습만 볼 수 있었습니다. CCTV에 찍힌 미셸의 모습은요, 특이한 거 하나 없었고요. 그리고 그녀 뒤를 쫓아오는 사람이나 쫓기는 듯한 모습, 이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오롯이 평범하게 혼자 태연하게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셸이 차 쪽 사각지대로 딱 걸어가고 불과 10분 뒤, 이 미셸의 차가 움직이더니 앞에 있는 동료들까지 다 무시하고 급하게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경찰은요, 사각지대를 벗어나 운전하는 이 미셸의 차 창문, 여기를 뚫어져라 몇백 번을 봤어요. 혹시나 이 창문에 뭔가 비치진 않을까. 그런데 차 썬팅이 엄청 강하게 돼 있어가지고 전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건 후에 미셸은 병원에도 나오지 않았고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가족과 친구들은 바로 실종자 포스터를 뿌리기 시작했고, 이 실종을 여러 매스컴에서도 다루기 시작합니다. 여러 매체에서 이 미셸의 실종 사건이 나오니 이 범인 마음이 막 조급해졌던 걸까요? 얼마 안 가 이 미셸의 동생한테 문자가 하나 옵니다. 미셸 번호로 나 잘 있어, 걱정하지 마, 잠깐 혼자 쉬고 싶어. 이 문자를 받자마자 동생은요, 바로 전화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는 또 안 받아. 이거 딱 이상하잖아요. 바로 경찰에 전달. 경찰은요, 미셸이 사라짐과 동시에 차량이 급하게 주차장을 빠져나간 것과 알 수 없는 문자. 이거 미셸한테 사건이 벌어졌구나. 경찰은 친구들 그리고 주위 사람들 다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해요. 와, 이거 단서가 너무 없다.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깝깝해 하고 있던 이때 미셸의 절친한, 가장 친한 친구였던 지젤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꺼냅니다. 미셸한테 스콧이라는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미셸한테는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스콧이라는 애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약간 스토킹 같은 걸 한 것 같더라고요. 스토킹? 썩은 똥내가 나죠? 경찰은 바로 스콧의 집을 찾아갑니다. 미셸이 사라진 그날 당신 어디서 뭐 했어? 미셸과는 무슨 사이야? 이 말에 스콧은요, 아니 뭐가 무슨 사이예요?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잠깐 만났던 사이긴 한데 얼마 안 가 바로 헤어졌어요. 그 후에 연락한 적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되죠. 이 스콧의 당일 알리바이를 확인해 보는데 진짜 맞네?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가? 그렇게 며칠 후 경찰은 병원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서 미셸의 차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차 문은 잠겨 있었는데 차 타이어에 먼지랑 풀이 엄청 묻어 있는 거예요. 이 차 산 쪽에 있다가 여기로 옮겨졌나? 아쉽게도 차량이 발견된 곳 근처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여기다가 옮겨놨겠죠. 경찰은 이 미셸의 차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발견하게 된 거예요. 뭐를? 의문의 머리카락을. 또한 뒷좌석에서 에일린이라고 적힌 이름표도 발견합니다. 에일린은 미셸이 다니던 학교의 교직원이었어요. 교직원. 에일린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에일린이 하는 말이 이거 내 이름표인데? 이거 어디서 발견했어요? 안 그래도 일주일 전에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신청해놨는데 제가 잃어버린 게 그날 학교에 와가지고 무심코 제 이름표를 책상 위에 뒀었는데 순간 딱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 잃어버린 이름표가 왜 미셸 차 뒷좌석에 있었을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에일린의 이름표를 훔쳐 썼다는 건데 경찰은 바로 학교 CCTV를 막 파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미셸이 실종되기 바로 전날 5월 26일 강의실로 누군가 도어락 잠금을 풀고 들락달락거립니다. 그 도어락 잠금을 풀려면 이름표, 학교 이름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때 사용된 이름표가 에일린의 이름표였던 거예요. 검은 옷에 모자를 쓴 이 여자. 이 여자 누구야? 이 여자는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 뭔가를 막 찾는 듯 어슬렁거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빠져나가는데
그렇게 오후 7시경 학교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 이 여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검은 머리에 하얀 코트를 입은 20대로 보이는 여성. 덩치와 키로 보아 바로 전에 찍힌 이 여성과 동일 인물로 보였어요. 동일 인물. 이 여자는요, 자연스럽게 에일린의 이름표로 보안 잠금을 해제하고 강의실로 들어와서는 무언가를 또 막 뒤져요. 뭔가를 막 찾아. 그리곤 드디어 뭔가를 찾은 듯이 하얀 종이를 딱 들고 다시 자리를 뜹니다. 이때 그녀가 가져간 하얀 종이는요, 다름 아닌 학생 인턴들의 병원 스케줄 표였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왜 병원 스케줄표를 가져간 걸까? 그리고 에일린의 이름표는 도대체 언제 훔쳤던 걸까요? 이 여자 뭐야? 경찰은요, 26일 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 전날의 CCTV를 또 막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일린의 이름표 언제 훔쳤을까? 아니나 다를까 불과 며칠 전 교직원인 에일린이 자기 이름표를 찍고 사무실로 출근을 합니다. 이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따라서 어떤 여자가 들어오는데 둘이서 막 뭔가 얘기합니다. 여기 교수님이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잠깐 왔는데 그 교수님 오실 때까지 저 여기 소파에 잠깐 앉아 기다려도 될까요? 이 말에 에일린은요, 네, 그러세요. 그러고 자기 책상에 이름표를 두고 옷을 갈아입으러 간 거예요. 이걸 확인한 이 여자는요, 바로 에일린의 책상으로 가서 이름표를 훔치고 그 방을 나가는데 이때 이 여자 나가면서 쓱 카메라를 한번 봅니다. 이때 그녀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잘 찍혔어요. 이게 큰 단서가 됐습니다. 에일린의 이름표를 훔쳐 미셸의 강의실을 왔다 갔다 거리며 인턴 스케줄표를 훔쳤던 여자. 그리고 바로 다음날 미셸이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이 여자가 유력한 용의자인데 이 여자 누굴까요? 조사 결과 이 CCTV 속의 여자는 다름 아닌 미셸한테 스콧이라는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미셸한테는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스콧이라는 애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약간 스토킹 같은 걸 한 것 같더라고요. 라고 경찰에 진술했던 미셸의 가장 친한 절친 지젤이었습니다. 지젤.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경찰은 지젤을 막 파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사건 발생 이틀 전 2011년 5월 25일 이 지젤과 미셸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둘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한테 지젤이 문자를 보내요. 얘들아, 내가 좀 급해서 그런데 혹시 미셸 집 주소 아는 애 있어? 나한테 좀 알려주라. 그런데 미셸 집 주소를 아는 애가 없어. 그래서 이번에는 미셸 학교에 전화를 합니다. 저 혹시 거기 학생 중에 한 명인 미셸의 집 주소를 좀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학교 측은 개인 정보 안 알려주죠. 이것도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몰래 강의실 들어가서 인턴 병원 스케줄표를 훔치는 거였던 겁니다. 아마도 지젤의 목표는 미셸이 어디 병원에서 근무하고 며칠 날 근무하고 몇 시까지 근무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알아내는 거였겠죠. 여기서 좀 의아하실 거예요. 둘이 가장 친한 친구 사이였다면서 미셸이 어디서 몇 시까지 어떻게 근무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어? 둘이 친구 맞아? 이것도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젤과 미셸은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사건 발생 몇 달 전 이 지젤은요, 스콧이라는 남자를 미셸한테 소개를 시켜줍니다. 지젤이 소개시켜준 거예요. 그렇게 스콧과 미셸 소개팅을 하게 됐는데 그닥 서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한 달 정도? 한 달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연애한다고 하다가 바로 헤어집니다. 뭐 안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너무 사귀자마자 헤어졌다 보니 그냥
우리 친구 사이로 지내자 뭐 이런 느낌으로 헤어진 거예요. 그렇게 둘 사이가 정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지젤과 스콧이 사깁니다. 사귀다 못해 이 지젤, 스콧의 아이를 임신, 낳기까지 해요. 결혼은 안 한 동거 상태에서 낳은 거예요. 하지만 이 스콧과 지젤, 이 둘의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별거 따로 살게 되는데 경제권이 스콧한테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딸을 뺏기듯이 스콧한테 넘겨주게 돼요. 나는 우리 딸 없으면 못 사는데 스콧이 내 딸을 뺏어갔어. 이 지젤은 딸 없이는 안 되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딸을 자주 만나기 위해 스콧이 사는 집 쪽으로 이사를 했고요. 그렇게 스콧과도 종종 같이 또 만납니다. 그러면서 또 임신을 해요. 임신 3개월. 스콧도 웃기죠? 지젤은요, 생각했어요. 어찌 됐든 자기 아이를 다시 또 임신했으니 우리 사이 다시 붙을 수 있지 않을까? 나 내 딸과 다시 함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스콧의 마음이 너무 확고했습니다. 네가 다시 임신했다고 해도 우리 관계는 되돌릴 수 없어. 살림 합칠 생각 없어. 넌 딸과 다신 함께 살 수 없어. 이렇게 되니까 이 지젤, 왜? 나 당신 아이도 임신했다니까? 그런데도 같이 안 살 거라고? 왜? 혹시 딴 여자가 있는 거야? 설마 전에 헤어진 미셸과 다시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랑 다시 살림 합치지 않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이 화살이 미셸을 향한 거예요. 당시 미셸은요, 남자친구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으면서 사람이 의심을 하면 끝이 없다고 하죠. 지젤은요, 미셸한테도 스콧한테도 연락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막 해댔습니다. 너네 내가 가만 안 둬. 둘이 만나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둘 다 내가 죽여버릴 거야. 갑자기 친구가 이러니까 미셸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결혼 얘기 오가는 남자친구 있어. 너 알잖아. 정신 차려. 스콧 안 만나고 있어. 하지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미쳐버리는 상황이죠. 지젤의 이런 막무가내 협박 참다 못한 미셸이 그냥 무시하자, 씹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지젤과 미셸 서로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지젤은요, 스콧한테 여러 번 너나 미셸 둘 다 내가 직접 죽일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도가 넘는 지젤의 반응에 스콧도 좀 위험함을 느껴서 녹취까지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렇게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젤한테 너 네 딸과 스콧한테 접근하지 마.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미셸이 실종되기 딱 3일 전이었어요. 3일 전. 이렇게 되니 모든 원망이 미셸한테 가는 거예요. 미셸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둘이 몰래 만나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걔 때문에 내 딸도 못 보게 됐다고. 가만히 안 둘 거라고. 지젤은요, 미셸과 연락이 아예 끊겼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소. 그런데 모른다고 하니 이름표까지 훔쳐가지고 이 짓을 했던 거예요. 오롯이 미셸을 죽이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2011년 6월 경찰은 지젤을 체포합니다. 그렇게 지젤 집을 수색하는데 그 집 안에서 피로 얼룩진 운동화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혈흔 조사 결과 미셸의 피였어요. 거기다 미셸의 핸드폰과 노트북까지 발견됐습니다. 빼박이죠. 이 지젤은요, 사건 전 자기 컴퓨터에 미셸 이름부터 해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 물질이 있습니까? 들키지 않고 누군가를 스토킹하는 방법, 시아노칼륨은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등등 이런 내용을 300번 이상 검색했습니다. 거기다 사건이 발생하고 지젤은 다른 친구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요. 야, 아이폰 잠금 해제하는 방법 알아? 이걸 왜 물어봤을까?
이 친구가 모른다고 하니 직접 핸드폰을 들고 아이폰 매장을 갑니다. 저희 딸이 실수로 핸드폰을 잠가버려서요. 이것 좀 풀어주세요. 당연히 그 핸드폰은 미셸의 핸드폰이었습니다. 미셸 거. 그렇게 잠금을 딱 풀어가지고 바로 미셸 여동생한테 문자한 거예요. 나 잘 있어. 걱정하지 마. 잠깐 혼자 쉬고 싶어. 실제로 그 문자를 보내는 모습까지 CCTV에 찍혔습니다. 그런데도 체포된 지젤은요, 자긴 억울하다라고 주장해요. 진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고 있는 걸까요? 앞서 그랬죠. 미셸의 차 안에서 머리카락 나왔다고. 그 머리카락 조사 결과 지젤 거였습니다. 거기다 미셸이 실종된 그날 이 두 사람의 핸드폰 위치를 딱 조회해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은 공간,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 함께 있었네.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거야? 설명도 못하면서 자긴 계속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친했다는 자기 친구를 죽여놓고 죄의식, 미안함도 없는 겁니다. 오롯이. 미셸 시신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나 아니라니까요. 시신 안 나왔다고 뻐기는 거예요. 이에 경찰은 미셸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1년 9월 그녀를 발견했어요. 실종된 지 무려 4개월 만에. 한 숲속 계곡에서 발견됐는데 부패가 너무 심했어요. 치아 감식 결과 미셸 맞다. 그렇다면 사건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주차돼 있는 미셸 차 쪽에서 대기 타던 지젤. 주차 공간에서 두 여자가 딱 맞닥뜨린 거예요. 너 스콧이랑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다 알아. 지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이렇게 막 둘이 싸우다가 지젤이 그냥 냅다 미셸 배를 찔러버린 겁니다. 엄청난 고통에 미셸 바로 쓰러졌고 그 미셸을 차에 태우고 외진 곳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시신 6위. 이 살인의 이유가요.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요. 미셸이 내 남편 스콧과 계속 만나고 있었다. 둘이 만나는 바람에 나 헤어졌고 내 딸도 못 만나게 됐다. 그래서 죽였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둘은 한때 잠시 만났을 뿐 아무 사이도 아니었고 진짜 남친은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연락 안 하고 사는데 혼자만의 착각으로 친했다는 그 친구를 죽인 거예요. 그럴 거면 애초부터 소개를 시켜주지 말든가. 스콧과 미셸이 소개받고 오래 사귄 것도 아니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2011년 12월 지젤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웃기고 있죠. 유죄 인정, 가석방 기회가 있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감옥에서 스콧의 아들을 낳았다고 해요. 앞서 임신 3개월이었다고 했잖아요. 와, 정말 친구 잘못 만나, 남자 잘못 만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유능한 의사가 되겠다며 열심히 공부하고 환자들을 치료하던 여자였는데 딱 의사 자격증 나오기 하루 전에 날벼락이죠 정말. 너무 고인이 억울함에 눈을 못 감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은 말도 안 되는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